자, 프로그래밍 기초 6주차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었던 내용들 중에 강의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하고 있었느냐 하면 반복문 공부하고 있었죠. 반복문 중에 화일문, 두 화일문 공부하고 있었고 포문에 대한 간단한 어떤 문법적인 개념까지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세미콜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들어왔던 질문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는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좀 잘못 입력했던 그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if문과 else if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을 붙여서 에러가 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f와 else if 다음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모든 명령어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왜 if 끝에는 세미콜론이 없을까요? 자,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두 화일문 이런 것들 배웠는데요. 화일도 한번 볼까요? 화일 어떤 조건이 있죠? a = 12일 때까지 반복하라. a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다음을 반복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있으면 화일문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어떤 명령문이 나오고요. 그 명령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반복을 위한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if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겼죠. 여기서부터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 else if도 여기서부터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명령문들은 끝에 세미콜론을 달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중괄호와 중괄호로 놔둔 채로 세미콜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굳이 세미콜론 단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조 자체를 보면 if문 몇 가지 없습니다. 반복문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있고 그 다음 스위치 케이스문 그리고 함수 자체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함수도 보시면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고 중괄호하고 중괄호로 묶여있는 어떤 그런 명령어들은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한 개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파일 뭐뭐.c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수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까봐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는데요. 자, 일단 소스 파일이 지금 test.c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엔 여기 소스 파일을 계속 추가하면 내가 계속 다른 예제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하나의 파일 하나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냥 source.c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면 test.c, source.c 이렇게 두 개의 파일 이상의 것들이 한 개의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파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다 섞여서 마지막에는 큰 덩어리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파일로 나뉘어져 있든 아니든 간에 제약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제약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메인 함수라고 하는 이 특수한 함수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메인 함수에서는 printf로 헬로를 찍는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source.c에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만들고 메인 함수를 똑같이 만들고 샵 인클루드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printf로 hi라고 하는 말 출력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test.c에도 printf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고 source.c에도 같은 프로젝트에 메인 함수가 있으면 얘를 빌드하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빌드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여기요 메인 언더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이 테스트 OBJ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에러가 하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인 함수가 여러 개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메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에 한 프로젝트에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하고 그 한 개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이 된다. 그런 특수한 함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 한 개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매우 길어져서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의 함수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이 함수들을 한 개의 파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파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처럼 여러 개의 한 개의 프로젝트 안에 지금 간단한 소스 파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메인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건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건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그 화일문, 두화일문, 포문을 세 가지를 문법적인 체계까지 배웠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10회씩 출력하는 예제를 각각 구성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숙제였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화일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10회 출력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i 값을 하나 붙이고요. 화일문을 쓰는데요. 화일 i가 10이 되기 전까지 반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i가 맨 처음에는 물론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게 아니라 i는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 파일문은 10번 반복하는 그런 파일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반복을 하면서 홍길동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F7 네, 컨트롤 F5 네, 홍길동 10번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화일문으로 바꾸는 거, 두화일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화일문은 지금 문제는 뭐 10번 반복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각각 다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숙제니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이번엔 두화일문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두 화일 이렇게요. i가 뭐 또 역시 마찬가지 10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i는 0부터 0으로 초기화시키는 일들을 여기서 해줘야 되겠고 i를 증가시켜주는 일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printf로 역시 홍길동이라고 찍으면 10번 반복하는 자신의 이름을 10번 두 파일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그런 예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총 20번 반복하게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하나 있죠. 잘 보시면 여기 보면 화일문은 아까 두 번째 그 첫 번째 우리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 명령이 나오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까지 해서 하나의 세트가 하나의 명령문이 되기 때문에 이 끝에 그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 끝에 세미콜론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두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화일문 끝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연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희한하게 프로그램 명령을 만들었는지 저도 좀 약간 의아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두 화일문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 두 화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니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복문 중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끝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미콜론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화일문하고 두 화일문하고 이 화일이라고 하는 요 명령 자체가 중복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화일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시언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두 화일문의 끝에는 이게 화일문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두 화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for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for문은 어떻게 씁니까? for i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뭐 잘못했네요. 네, 증가시켜 가면서 여기서 printf로 홍길동을 찍는다. 자신의 이름을 찍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요게 for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보면 화일문, 두 화일문, for문을 이용해서 각각 10번씩 반복하여 그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는 예제를 짜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화일문이 또는 두 화일문이 또는 for문이 어떤 게 제일 간단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반복문을 만들 때는요, 화일문보다는 두 화일보다는 폼은 훨씬 더 간단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i는 0, i가 10보다 작다, i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다면 폼은 같은 경우는 한 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즉 자신의 이름을 10번 출력하는 예제는 while, do while, form은 어떤 걸 이용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그냥 경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할문을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반드시 폼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폼을 쓰는 것이 제일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폼을 쓸 수는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복문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다. 대신 어떻게 해야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인지는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핵심 예제 한번 볼까요? 정수들의 합. 이거는 우리가 그 화일문, 두 화일문을 통해서 한 번씩 다들 풀어왔던 문제와 유사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수 n이라고 가정해보면 n까지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더하고 n까지 그것을 더하여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라. 이런 예제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 이것은 뭐 화일문, 두 화일문을 통해서 해봤는데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이 1부터 n까지 더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디까지 계산할까요? 라고 하는 1부터 n까지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슬라이드에서 봤던 대로 문제 자체에서 어디까지 더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일단 입력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리미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 리미트 변수에 어디까지 계산할까요?를 통해서 입력을 받도록 했습니다. 리미트 값을요. 자, 그 다음에 for문을 통해서 그 반복 과정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요? i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i가 리미트가 되기 전까지, 즉 입력한 숫자가 가령해서 리미트의 값이 어디까지 계산할까요? 10이라고 입력했다면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 리미트에 저장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캔프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요.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더한다? 1부터 리미트가 되기 전까지, 되거나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 리미트는 지금 1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리미트에는 10이 들어 있을 겁니다. 물론 10이 아니라 5라고 입력됐으면 5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 값을 sum 플러스는 i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우리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sum 플러스 i를 축약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렇게 해서 sum이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0으로 시작하니까
그 0을 필두로 해서 i 값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계속 변해가면서 그 썸 값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거죠. 자, 반복, for문 반복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맨 처음 들어오면 초기화부터 한다. 그 다음에 그 초기화 다음에 뭐 한다? 예, 조건식을 보고 반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한다. 만약 반복을 해야 되겠다면 그 반복문으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 문장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예, 증감연산자로 간다. i 더하기 더하기니까 1씩 증가됐겠죠? 증가되고 그 다음 뭐 한다? 예, 다시 판단한다. 반복을 계속할 것인지. 그래서 여전히 반복을 계속할 조건이라면 다시 반복문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감연산자, 조건식, 그 다음에 명령문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i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초기화 조건 값은 들어오자마자 한 번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이 나머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터 %d까지 어디까지요? %d는 리미트까지 의 합은 %d이다. 뭐요? 썸의 값을 %d로 출력하니까 만약 1부터 10까지 더하는 예제라면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은 55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결과물이 출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제도 뭐 우리가 while을 통해서 했던 예제인데요. 팩토리얼 계산하기. 팩토리얼이 뭔지는 우리가 공부했었죠. 포문을 이용해서 팩토리얼 계산해보자. 팩토리얼 n 느낌표라고 쓴 이 명령은 이 수학 기호는 1부터 n까지 정수를 모두 곱한 것을 의미한다. 즉 n 팩토리얼이란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1 n까지 계속 곱해 나간 그 값을 우리가 그 의미를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더니 10이라고 하니까 10 팩토리얼은 뭐 이게 얼마인가요? 362만 8,8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겁니까? 쭉 곱해서 맨 마지막에 10까지 곱한 결과물이 362만 8,80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즉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의 팩토리얼 구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어디까지 둬야 할지라고 하는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스캔F로 n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까? 그 n 값에 정수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 값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또 10이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0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예, 10은 n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부터 n 이하일 때까지 i를 증가시켜라.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fact 이코르 fact 곱하기 i 요 명령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act는 처음에 1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 처음 보는 자료형이 나오는데요. long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나오는데 지금 long은 그냥 i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long이라고 안 쓰시고 int라고 쓰셔도 됩니다. long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int라고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long이 팩토리얼이 처음에 팩트 값이 1이었죠. 1 곱하기 맨 처음에 1로부터 시작해서 그 값이 1로 저장되고 난 뒤에 i 값이 증가될 테니까 그 뒤에는 2가 되고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 3이 됐을 때 3 곱하기 2가 되면서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값이 증가되면서 팩토리얼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 %d 팩토리얼 표시는 %d이다. n 값은 처음에 팩토리얼에 대한 값은 두 번째 n에 %d에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온도 변환 테이블 출력하기인데요. 지난번 우리 공부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제시된 화씨 온도가 섭씨 온도 몇 도에 해당하는지 그냥 1대1로 그 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예제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십시오. 자, 반복을 해서 0도, 화씨 0도가 몇 도이며 화씨 100도가 몇 도인지 몇 단위로요? 예, 10 단위로 증가하면서 그 값에 대한 섭씨 온도를 쭉 구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제의 핵심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지난번 뭐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에 대한 상식적인 말씀을 드렸었죠. 화씨 온도는 경험적 온도, 섭씨 온도는 물이 끓거나 내지는 얼음이 오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결정된 온도,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프로그램과 관계없이요. 화씨 0도는 마이너스 17도, 즉 엄청 춥다, 이런 날씨고요. 화씨 100도는 37.78도, 엄청 더운 날씨.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온도를 0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정의해 놓은 그런 표가 우리가 화씨 온도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 마이너스 17도부터 37도 정도 사이가 인간이 거주하는 뭐 보통 일반적인 어떤 온도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렇게 온도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쨌건 그런 상식과 무관하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0도부터 시작해서 100도까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10단위씩 바꿔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예제의 핵심입니다. 자, 폼문이 돌고 있습니다. 폼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자, 폼은 처음에 t는 0.0부터 시작하고 t는 더블로 지금 선언되고 있죠. 실수값 t가 100.0 이하일 때까지 반복하라. 그런데 t를 몇씩 증가시켰다? 한 번 돌 때마다 10.0씩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t는 맨 마지막에 증감연산자는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것들만 나올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더하기 10.0 이런 식의 어떤 증감연산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은 지난번 우리 했었던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t가 처음에 0이었으니까요. 0 값으로 반복문을 시작할 때 0.0 빼기 32.0 곱하기 5.0 나누기 9라고 되어 있는 이 수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7.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계산해서 마이너스 17도를 찍고 뭘 찍습니까? 맨 처음에 퍼센트 6.2 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6.2 F에 대해서도 일단 요 중간에 들어있는 숫자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퍼센트 F라고 쓴 것과 비슷한 거다.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 칸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금 그 장치들인데요. 요건 일단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퍼센트 %F라고 쓰여진 것으로만 가정해서 여러분들 실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첫 계산 t 값이 0.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얼마라고 계산되었던 두 번째 값을 여기에 출력하게 돼서 0도는 마이너스 17 얼마이다 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0.0이 증가되면서 그 다음에 10.0 빼기 32라고 계산이 되고 그 계산값을 뭐 10도에 대해서는 얼마다 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포문에 해당합니다. 이 포문과 방금 전에 봤었던 포문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중괄호를 생략하지 않았네요. 중괄호가 생략되는 경우와 생략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문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문이 처리해야 할 명령이 한 개면 중괄호가 생략돼도 된다. 명령이 한 개 이상이라면 중괄호로 반드시 묶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인데요. 포문의 문법적 특징인데 여기서는 지금 명령이 처리할 명령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만 중괄호로 쌓아놨어요. 물론 한 개만 있어도 중괄호를 쌓아놓는 것은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우리가 반복문을 공부하거나 이품문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었느냐 하면 이렇게 명령이 한 개만 있더라도 중괄호는 웬만하면 생략하지 말고 다 붙여주고 시작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있어서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렸었죠. 자, 그 조언대로 여러분들 포문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이 중괄호는 반드시 달아놓고 시작하도록 하십시오.